도망자. 일단 세정씨 가게에 도착했더니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손님이 그다지 없었다. 빈 테이블에 앉아 갔던 일에 관해 설명했다. 내 이야기였지만 그걸 세정씨와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정씨가 회사의 조치에 화를 내거나 어이없어 하는 걸 보고 있으려니 사랑스럽게 보이기만 했다. 저기 저 손님 나가면 가게 닫고 잠깐 나갔다 와요. 어디요?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요. 옷? 갑자기 옷은 왜요? 태성에 출근하고 나면 또 한동안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전에 우리 집에도 세정씨 집에도 인사 가고 싶어서요. 너무 빠른 건 아니죠? 나도 모르게 프로포즈 비슷한 말을 해버렸다. 이렇게까지 편한 여자도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주변 상황이 불안해지다 보니 생활의 안정을 찾고 싶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르지만 어차피 나나 세정씨나 둘 다 결혼해야 할 나이기도 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닫고 아울렛에 갔다. 날씬한 편은 아닌 세정씨였지만 보통 여자들처럼 옷엔 엄청나게 까다로웠다. 1시간이 넘게 이 가게 저 가게를 끌려다녔다. 지쳐서 어디에 들어가서 좀 쉬자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쯤 세정씨가 내 팔을 툭 하고 치면서 한쪽을 가리켰다. 딱 나만큼 지쳐 보이는 남자 하나가 하품을 하며 서 있었다. 오빠는 저렇게 변하지 않을 거죠? 예? 쇼핑 따라와서 저렇게 하품하는 비매너남으로 변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런데 보고 싶은 옷은 다 봤어요? 예쁜 옷은 모두 사사나 5호라서 좀 기분이 나빠요. 살을 뺄까 봐요. 위기다. 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남자의 어떤 대답도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둔한 나라도 그건 알고 있었다. 머리를 쥐어짜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런 소리는 나한테만 해요. 다른 여자들 앞에선 하지 마요. 네? 왜요? 세정씨 지금 보기에 그냥 딱 좋은데 살을 뺀다 어쩐다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요. 정답에 가까웠는지 세정씨는 피식 웃었다. 그러다 이번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보였다. 태성 정인권 사장의 딸이었다. 세정씨 저기 키가 좀 큰 단발머리 여자 있잖아요. 네, 왜요? 저 여자가 이번에 내가 입사할 회사 사장 딸이에요. 신기하네. 이 시간에 옷 사러 왔나 보네. 한참 공장 돌릴 땐데 어제 야간 뛰었나? 보지 마요. 그만 봐. 뭔가 기분 나빠요. 네? 나랑 같이 있으면서 다른 여자 본 거잖아요. 저 여자 예쁘장하게 생기고 마른 것도 싫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 세정씨 엄청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여자가 아무리 예뻐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여자는 여기 내 옆에 있는데. 핏, 예쁘긴 예쁘단 소리네. 살짝 질투하는 세정씨는 평소에 세정씨와는 달랐지만 그냥 귀여운 수준의 질투여서 기분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은 내 30살 이후 내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다. 지지부진하던 회사는 때려치웠고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됐으며 내가 떠난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다. 지금이라면 어떤 기분 나쁜 일이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정씨가 다시 다른 옷가게를 3군데를 더 둘러봤고 결국 2번째에 들렀던 옷가게에서 투피스 정장을 골랐다. 계산하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오늘 최고로 많은 돈을 하루에 썼다는 걸 깨달았다. 고급 일식집에서의 점심 대접, 여친에게 투피스 정장,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내 삶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공장 생활을 하려면 확실히 삶의 사이즈를 줄여야 한다. 하고 싶은 걸 모두 하며 살 수 없다. 태성으로 옮기면서 이전보다는 연봉이 오르게 됐지만 이제는 가정의 가장이다. 오늘은 예외지만 내일부터라도 다시 내 예전의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 기분만 내면서 살 수 없는 게 공장밥을 먹는 인간들이다. 오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숙사에서 나왔으니까 그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럴 작정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깨닫고 났더니 주말에 집에 찾아가는 건 그렇다 쳐도 태성 입사를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일엔 스피드가 필요하다. 일반 캡 물량을 우리에게 밀어주려고 해도 막상 태성에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헛수고다. 우선 태성의 규모는 사출기의 대수와 크기나
인력의 수 등 모든 면에서 한성보다는 작다. 납품에 대비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태성에 입사할 필요가 있다. 아니요, 태성 기숙사에 들어가야죠. 방도 받았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미리 준비할 일도 좀 있어요. 왜 연봉 600 오를 수도 있다는 거요. 그걸 받아오려면 공장 내부 정리를 해둬야 하거든요. 아, 세정씨 오늘 같이 인사 갈래요? 예? 나도요? 방이 2개라니까요. 아직까진 아니지만 양가에 인사하고 허락 맡으면 세정씨 원룸에 돈 드릴 필요 있어요? 출퇴근이야 내가 시켜주면 되고 가게랑 공장 기숙사랑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하면 좋잖아요. 하긴 이제 나도 태성의 식구긴 하네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뭘 잔뜩 만들어서 가요. 그래요. 도와줄게요. 태성 정인권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이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일반 캡 물량이 어떻게 해서 태성으로 넘어오게 되었는가를 모두 설명했는데도 정 사장의 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 차장이 옮겨오는 걸 구실 삼을 정도로 N유업 QC에서 이 차장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도 생기는 것 아니겠나. 정말 기회를 잡은 기분이야. 그럼 오늘 기숙사에 들어오나? 네, 그래서 말인데요. 사장님께 저녁 때 각종 분식류를 싸갈 테니까 저녁 준비를 평소보다 좀 덜 해도 된다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분식을? 네, 여자친구가 평택 시내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숙사에 들어간다니까 사장님과 공장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요. 하하, 알았네. 기대를 잔뜩 해야겠는데. 준비해서 기숙사에 도착했다. 공동 주방에 갔더니 사모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활짝 웃는 얼굴로 나와 세정씨를 맞아주셨다.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부려놓고 다시 내려와서 세정씨가 만들어 온 떡볶이와 튀김류, 쫄면과 부대찌개, 참치찌개 같은 것들을 잔뜩 꺼냈다. 뭘 이렇게나 손이 크네. 처음이니까 아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여자친구도 한 번씩 밥 먹고 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 우리 식구지. 진짜 반가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장엔 기혼자가 없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쓸쓸했거든. 세정씨를 사모님께 맡겨두고는 바로 공장으로 들어갔다. 공장으로 갔더니 의외로 사장님도 공장장님도 없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사무실에 계시다고 해서 찾아갔다. 사장과 공장장이 서류를 보며 무엇을 상의하고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시며 커피포트의 스위치를 눌렀다. 난 공장장과 사장에게 커피 물은 어떻게 드십니까? 라고 묻고는 종이컵을 찾아 재빨리 3잔의 커피를 탔다. 그런 나를 사장은 기분 좋은 눈으로 보시더니 내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작업일지라는 이름의 서류였는데 1일 생산 계획일지를 작업일지라는 이름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기재사항이 부족한데 며칠까지 생산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가 적혀 있어야 하고 하루 생산 캐파와 현재의 재고가 나와 있어야 한눈에 며칠을 생산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는데 어제 생산량과 오늘 생산량 그리고 분량 개수를 적는 칸들밖에 없었다. 수율과 분량률, 분량의 유형을 구분지어서 적을 수 있는 칸이 없어서 제대로 된 생산 계획을 짤 수가 없었고 분량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나 대처한 후 상황을 적는 조치사항란도 없었다. 난 가지고 다니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는 엑셀을 실행해서 내가 만든 1일 생산일지를 띄웠다. 사장도 공장장도 약간 낯설어 했지만 프린트를 해서 내가 시스템을 설명하자 두 사람 모두 무척 놀랐다. 그러다가 왜 이런 걸 이명기 주임이 아니라 사장과 공장장이 이 시간에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사장님, 이 주임은 어디 갔습니까? 보이질 않네요. 내 질문에 황 공장장이 뒷머리를 긁으면서 어이없다는 듯 허허 웃었다. 이 주임 말이야. 도망갔네. 자기 컴퓨터에 있던 문서들 모두 지우고 사표를 놓고 출근을 하지 않았네. 어젯밤에 일을 친 모양이야. 이 주임의 도망이라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다. 어차피 한성에서도 난 모든 서류를 만들었다. 다시 하면 된다. 새 술은 새 병에 담아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쓸 게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다행히 이주임은 매우 꼼꼼한 성격이라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놓는 것만은 확실히 해놓고 있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도 않았고 핑계김에 반경주를 빼올 수도 있었다. 자연스럽게 일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찾으실 겁니까? 도망이야. 자네도 공장 밥을 먹어봤으니 알 거 아닌가. 절차만 밟으면 되네. 퇴직 처리를 할 거야. 이주임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왜? 좀 알아두려고요. 반경주라고 한성에서 제 부사수로 일하던 직원이 있는데 업무 능력이 좋습니다. 공장의 규모로 생각했을 때 제가 혼자 할 수 있을지 한 사람의 직원이 더 있었을 때 업무 효율이 올라갈지 알 수 없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기준점을 알고 싶어서요. 반경주는 사원으로 입사를 해도 되니 이주임보다 연봉을 더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게 말이네. 사실은 이주임이 그만둔 이유가 있긴 하네. 네? 이유가 있습니까? 황 공장장이 말한 이유는 간단했지만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유였다. 공장장이 사무실 책임자로 능력이 검증된 내가 왔으니 이주임에게 다시 생산일로 보직을 옮기라는 명을 내렸던 것이다. 타당할 수도 있는 이유지만 공장장의 이 조치는 한마디로 내가 한성에서처럼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길 바라고 있는 바람이 담긴 조치였다. 내가 한성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회사인 한성에서 내 미래가 보이지 않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나 없는 것과 모든 책임이 내게 돌아오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업무 베이스를 구성해서는 안 돼. 하지만 아직까지 난 태성의 속사정에 관해선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호구를 잡혀서도 안 되지만 이쪽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내 주장만을 내세웠다가는 첫인상을 개떡같이 만들 소지가 있다. 일단은 공부와 조사가 필요했다. 옮겨 심은 나무는 한 번쯤 알아야 땅에 뿌리를 내린다. 인내는 내 유일의 재능이다. 자신은 있었다.